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Berkshire Hathaway의 애뉴얼 미팅에 워렌 버핏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애플 주식을 크게 매도했다는 사실과 그 매도한 이유, 그리고 Berkshire Hathaway 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캐시를 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워렌 버핏은 지금의 마켓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인수하거나 크게 투자할 회사들이 있어서 눈여겨보시는 주식들이 있는지 등의 인사이트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당연한 주제겠지만 최근 테슬라의 FSD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FSD가 성공적으로 런칭될 경우에 가이코 같은 보험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테슬라의 FSD와 Berkshire Hathaway의 보험회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Berkshire Hathaway 애뉴얼 미팅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드럽고 좋게 말씀하시는 편이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돌려서 말 속에 힌트를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워렌 버핏께서 특정 주식을 몇 번이나 언급하는지 일일이 세면서 그 주식이 정말로 워렌 버핏에게 중요한 주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올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제며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워렌 버핏께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워렌 버핏과 의견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본인의 관점을 다시 뒤돌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쪽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일지라도 워렌 버핏의 말씀에는 항상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시킹 알파에서 지금 진행 중인 20% 디스카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을 20% 할인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시킹 알파를 사용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으니 이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1에서 2초 정도의 시간을 내주셔서 구독과 라이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Berkshire Hathaway가 애플 주식을 13%나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110 billion 스탁 바이백을 하기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최근에 크게 오른 애플 주식의 수익을 놓치게 된 셈이죠. 자, 물론 지난 분기에도 애플 주식을 아주 작은 비중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13%나 매도를 하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들이 놀랐는데요. 보통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거의 매도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신 워렌 버핏인데 이 분께서 어떤 생각으로 애플 주식을 13%나 매도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things, if you keep working harder and harder at it, you learn a little more math or you learn a little more physics. But investments, you don't really have to do that. You really have to have your mind set properly. So unless something dramatically happens that really changes capital allocation, a strategy, and we will have Apple as our largest investment. But I don't mind at all, under current conditions, building the cash position. I think when I look at the alternative of what's available in the equity markets and I look at the composition of what's going on in the world, we find it quite attractive. And one thing that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애플을 일단 매도한 이유는 현금 비중을 더 늘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이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조용히 경고를 해주셨네요. 이번 애플 주식의 매도는 애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텍스 관련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paying a 21% federal rate on the gains we're taking in Apple, and that rate was 35% not that long ago, and it's been 52% in the past. They can change that percentage any year, and the percentage that they've decreed currently is 21%, and I would say with the present fiscal policies, I think that higher taxes are quite likely. And 자,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corporate tax에 대한 워렌 버핏의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께서 이번에 애플 주식을 매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텍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corporate tax가 21%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5%였고 과거에는 52%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워렌 버핏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정부에서 코퍼레이트 텍스를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텍스를 올리기 전인 지금 21%의 텍스만 내고 애플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절대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걸 유명한 데다가 보통 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절대로 팔지 않으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애플 주식을 처음으로 매수하셨을 때 주주총회 때 애플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 다시 말해서 아주 끈적끈적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녔기 때문에 평생 들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전 주주총회에서는 애플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애플 주식을 13%나 매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들은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께서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분기에도 애플 주식을 추가로 매도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총회 때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Berkshire Hathaway의 캐시 비중입니다. 지금 현재 Berkshire Hathaway 역사상 가장 많은 캐시인 189 빌리언 혹은 200조 원 이상이나 들고 있습니다. 자, 캐시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now more than $182 billion. His questions are, one, what is Buffett waiting for? And two, why not at least deploy some of it? Well, I think that's pretty easy to answer. I don't think anybody sitting at this table has any idea of how to use it effectively, and therefore we don't use it, and we don't use it now at 5.4%, but we wouldn't use it if it was at 1%. We only swing at pitches we like, and if anybody tried to swing at every pitch or felt that because they hadn't swung at a pitch for the last two pitches they ought to swing at the third one or something like that. There have been times in my life that I've been awash in so many opportunities that I could have invested everything by nightfall. We haven't seen anything that makes sense. This is not a time when the phone is going to be ringing often, but there are times from that. 자, 비록 짧은 영상이었지만 참 많은 인사이트들을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면 berkshire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 종목을 찾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현금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국채에 5.4%의 이자 수익을 내면서 들고 계시는 거죠. 자, berkshire hathaway 같은 경우에 200조 원 이상의 캐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채에 파킹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0 빌리언 혹은 14조 원 가량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웬만한 회사의 시가총액만큼이나 국채 이자로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면 국채 이자율이 5.4%가 아니라 1%였다고 해도 berkshire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채 현금을 파킹했을 것이고 지금의 투자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실 거라고 하실 정도로 워렌 버핏이 보셨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에 크게 투자하기 좋을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완전히 이해하는 회사나 분야가 아니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석하고 지켜보시는 주식의 풀이 비교적 작을 수는 있지만 이분의 투자 철학이시고 본인이 100% 이해하는 분야와 회사에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된 주식을 찾지 못했더라면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간에 주식을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하시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었고 주위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다고 해서 주식이 저평가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자, 사실 주위에서 주식 투자로 다들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 혼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주식을 오랫동안 매수하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고 매일매일 기회가 온 것 같은 주식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찰리 멍걸도 그러셨던 것처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FSD 런칭으로 인해서 berkshire hathaway의 가이코 같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hear your thoughts on the potential financial effects to Geico, assuming Elon Musk delivers on his fully autonomous driving goal. On Tesla's most recent earnings call, Elon said, if you've got at scal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 of data that shows conclusively that the autonomous car has, let's say, half the accident rate of a human-driven car, I think that's difficult to ignore. If accidents get reduced 50%, it's going to be good for society, and it's going to be bad for insurance companies' volume, but
good for society is what we're looking for. 자, 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면 테슬라의 FSD가 실제로 자동차 사고율을 50%나 줄일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이고 가이코 같은 보험 회사에게는 좋지 않겠지만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 즉 자동차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패널 중에 한 분께서는 테슬라의 FSD가 자동차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수리 비용이나 사고로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가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과 불어난 수리 비용으로 인해서 결국 보험회사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봐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Berkshire Hathaway가 테슬라의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고 이 회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제 주주총회가 발표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혹은 X에 워렌 버핏은 애플을 팔고 테슬라를 매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로 워렌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게 될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상 오늘은 이번에 있었던 Berkshire Hathaway의 애뉴얼 미팅 중에 흥미롭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